아직 끝난 거 아니지? 늦겨울 저녁 공원 벤치 한쪽에 앉은 노인이 그렇게 물었다. 해가 막 기울어가는 시간,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주황빛이 그의 얼굴의 주름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노인의 이름은 한석진, 만 68세. 낡은 패딩 지퍼를 끝까지 올렸지만 손등은 여전히 마른 바람에 시려 보였다. 석진 옆에는 회색 가디건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눈가에 자리한 잔주름, 그리고 어디를 보아도 한 번쯤은 인생에 치여본 사람 같은 기색. 그녀는 종이컵에 든 따끈한 커피를 양손으로 감싼 채 석진의 질문을 잠시 공중에 띄워두었다. 웃지 말고 그냥 솔직히 말해줘. 석진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떨렸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다고 설치는 게 좀 웃음이야? 여자는 그의 옆 얼굴을 슬쩍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전혀요. 짧게 대답한 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지금 시작하면 우리 또 몇 년을 귀찮게 할 건지 그게 조금 걱정될 뿐이죠. 석진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 떨림이 웃음인지 울음인지 본인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무줄기 너머로 기우는 해를 한번 바라보고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에이, 참나 이 나이에 이런 말 들을 줄은 몰랐네. 벤치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한쪽 그림자는 약간 구부정했고 다른 한쪽은 조금 더 곧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그 그림자 사이를 흩어지듯 스쳐 지나갔다. 여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을 한번 톡톡 털어 올린 뒤 그녀는 석진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 한석진 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끄적이고 내일도 나와요. 도망가면 안 돼요. 같이 시작한 거니까. 석진은 무릎 위에 올려둔 낡은 공책을 천천히 덮었다. 표지 한가운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남은 날들을 위한 계획. 그는 공책을 품에 넣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인생 후반부라면서. 근데 왜 지금이 더 두근거리냐?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공원 벤치에서 오간 이 짧은 대화가 한 남자의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야기는 그 공원 벤치에서의 대화가 있기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간판의 붉은 글씨는 햇빛에 많이 발해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하게 읽혔다. 석진 분식. 셔터가 반쯤 올라간 가게 안으로 김이 희뿌옇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떡볶이 양념이 천천히 끓는 소리, 전날 남은 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풍기는 습기 섞인 나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석진은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고동색 플라스틱 버튼을 누르자 종이컵 하나가 툭 떨어지고 갈색 액체가 쏟아지며 자잘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 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커피가 넘치기 직전에 손잡이를 잡고 컵을 빼냈다. 10년 넘게 같은 타이밍으로 컵을 뽑아들어 생긴 익숙한 동작이었다. 넘친 커피 한두 방울이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닦지 않았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커피가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얼룩처럼 남았다. 벽에 걸린 시계가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 장사를 하기에는 늦었고 점심 손님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 석진은 늘 그렇듯 이 애매한 시간에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한때 가게 앞 골목은 학생들로 붐볐다. 바로 앞 중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마다 뛰쳐나와 튀김과 떡볶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섰다. 가게 안에는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가득 찼고 사장님 떡볶이 국물 좀 더요.
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학교 건물은 사라졌다.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헐려나간 곳에는 하얀 외벽의 대형 학원 건물과 유리창이 반짝이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섰다. 학생들은 더 화려한 간판 아래로 몰려가 버렸다. 이 골목을 지나는 아이들은 눈에 띄게 줄었고 석진의 가게 안에는 더 자주, 더 길게 정적이 머물렀다. 가게 안쪽 벽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떡볶이 접시를 들고 웃고 있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젊은 석진이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쓰인 글귀가 붙어 있었다. 석진 명숙, 가게 첫날. 그 사진 속 여자는 석진의 아내, 이명숙이었다. 몇 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로 가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손님이 아니라 웃음소리였다. 문이 덜컥 열리며 동네 택배기사 장 씨가 들어왔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채 모자를 벗지도 않고 카운터 앞에 서더니 능숙하게 말했다. 형님, 김밥 하나 돼요? 석진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짧게 대답했다. 응, 늘 먹던 참치로? 예, 참치. 근데 형님,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으신데요? 장 씨의 말투에는 장난 섞인 걱정이 들어 있었다. 석진은 김밥 발 위에 김을 펼치며 투박하게 받아쳤다. 거울 안 봐도 알아.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요즘 장사도 그래서 신경 쓰시나 해서요. 김밥을 마는 손놀림은 아직도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말은 거기까지였다. 김밥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고 돈을 받고 장 씨는 택배 물량을 핑계 삼아 급히 나갔다. 문이 다시 닫히고 가게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다. 석진은 카운터 안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늙었다는 말이 섞여 나왔다는 걸 그는 안다.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기 전까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말로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뻐근했고 숨이 쉽게 찼다. 어느 날은 무거운 가스통을 옮기다가 잠깐 숨이 막혀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한참을 쉬어야 했다. 2층 작은 방 문을 열면 명숙이 쓰던 화장대, 반쯤 비어있는 장롱, 오래된 TV가 시야에 들어왔다. 석진은 가끔 불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보곤 했다. 턱 밑에 늘어진 살, 더 깊어진 눈 밑 그림자. 그 표정을 보고 있자면 저 사람이 과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TV 앞에 앉아 있다가 맥주캔을 하나 꺼내 들고 명숙의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다. 야, 이 사람아. 혼자 먼저 가놓고 너무 편하게 쉬는 거 아니냐. 여기 남은 사람은 참 애매하다.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는 한 줄짜리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가게 앞 전봇대에 흰 종이 한 장이 붙었다. 동주민센터 시니어 자원봉사단 모집, 공원 환경정비, 독거 어르신 말벗 봉사 등, 문해동 주민센터 복지팀, 볼펜으로 쓴 글을 복사한 듯한 글씨, 비에 한번 젖었다 마른 듯 구겨진 종이 모서리. 석진은 물걸레를 들고 나왔다가 그 안내문 앞에서 괜히 걸음을 멈추었다. 자원봉사라. 그는 쯧소리를 한번 내며 고개를 돌렸지만 가게로 돌아와도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원봉사 같은 단어는 늘 자기 인생과 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달랐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멍하니 보내는 그에게 누군가에게 쓸모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올라와 TV를 켜놓고도
그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뉴스 자막이 바뀌어도 눈은 따라가지 않았고 귀에는 전봇대의 흰 종이 한 장만 들려오는 것 같았다.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다. 다시 움직였다. 통화 버튼 바로 위에서 손가락이 정지했다가 마치 벼랑 끝에서 한 발 더 내딛듯 버튼을 눌렀다. 네, 동주민센터 복지팀입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들려오자 석진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조금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예, 전봇대에 붙어 있던 자원봉사 모집한다고 그래서 전화해 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 후반부를 아주 조용히 방향 전환시키는 첫 신호였다. 주민센터 2층 작은 회의실. 화이트보드와 싸구려 접이식 의자들이 놓인 그곳에는 각종 안내문과 행사 포스터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동시니어 자원봉사단 발대 모임. 현수막 아래로 석진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어색한 기침 소리, 종이컵에 부딪히는 커피 스틱 소리가 섞여 있었다. 사회복지사인 젊은 직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곳곳에서 낮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셔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본인도 덜 외로워지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모임이고요. 석진은 맨 뒷자리 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앞에서 설명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말은 분명 이해가 됐지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때 사회복지사가 명단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 잠깐 드릴게요. 한석진 어르신, 어디 계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향했다. 석진은 번쩍 놀라며 허리를 폈다. 예, 저 여기. 젊은 직원이 손을 흔들어 보였다. 우리 동 분식집 사장님이세요. 떡볶이 진짜 맛있으시다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몇몇이야, 거기.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석진은 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조금 머쓱하게 허리만 숙였다. 그때 회의실 구석 쪽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연한 회색 가디건, 손등에 작은 반창고 하나. 눈가 주름은 깊지만 그 주름 사이에는 오래전 웃음이 스며 있는 듯했다. 사회복지사가 그녀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쪽은 김도연 어르신. 올해 71세, 저희 시니어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 주셨고 이번에 자원봉사단에도 새로 합류하셨어요. 도연은 석진과 눈이 마주치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석진도 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설명에는 길지 않았다. 공원 환경정비, 독거노인 말법 봉사, 아이들 학교 시간 횡단보도 앞 교통안전 지원까지. 담당자는 힘들면 언제든 쉬셔도 된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했다. 하지만 그날 석진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건 활동 내용이나 일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중간에 던졌던 말 한 줄이었다. 사실 이 활동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도 맞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 어색한 웃음이 조금 돌았다. 감정이 살짝 건드려진 듯한 웃음.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사이 석진은 뒤늦게 일어나 신발을 신으려 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아까 그 말
좀 기분 나쁘셨죠? 석진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봤다. 도연이었다. 그녀는 신발을 반쯤 신은 채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려두고 있었다. 어떤 말이요?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는다는 말이요. 맞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찔리더라고요. 저는 석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집에 있어봤자 TV만 보게 되니까.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숨을 들이켰다가 작게 웃었다. 그렇죠. 저도 TV 채널만 돌리다 하루 다 간 적 많아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덧붙였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얼굴 보고 누군가랑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덜 늙는 기분이긴 해요. 두 사람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초라한 철제 문, 삐걱거리는 소리, 층수를 표시하는 빨간 숫자가 느릿느릿 내려가고 있었다. 내려가는 동안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이 전처럼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센터 앞에서 헤어질 때 도연이 먼저 말했다. 우리 같은 조가 되면 좋겠네요. 석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러면 같이 빗자루라도 잡아야죠. 그 말은 농담처럼 흘렀지만 며칠 뒤 봉사자 배치표를 받은 사회복지사는 고민 끝에 이름 두 개를 같은 줄에 나란히 적었다. 1조 한석진, 김도연. 그 작은 선택이 두 사람 인생의 궤도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다. 첫 봉사날, 공원은 겨울과 봄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 나뭇가지는 아직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는 아주 작은 연두색이 막 고개를 들고 있었다. 벤치 밑에는 마른 낙엽이 반쯤 썩어 흙과 섞여 있었다. 석진은 형광조끼를 입고 빗자루를 잡았다. 도연은 쓰레기 집게와 검은 봉투를 들고 옆에 섰다. 둘 사이에는 어색함과 익숙함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버리고 가네요. 도연이 벤치 밑에서 담배꽁초를 집어 올리며 말했다. 사람들 다 그래요. 석진이 천천히 빗자루를 움직이며 대답했다. 눈에 안 보이면 안 버린 줄 아는 거지. 그 말에 도연이 빗자루 소리를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조금 전 말. 괜찮네요. 뭐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혼자 산다고 없는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석진은 빗자루 끝을 보며 멈칫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을 누군가 곱씹어주자 그 말이 조금 더 무게를 가지는 것 같았다. 그날 봉사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자원봉사자 몇 명과 함께 근처 편의점 앞에 서서 종이컵 라면을 먹게 되었다. 다른 이들이 떠들고 웃는 동안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석진 씨는 요즘 가게는 좀 어떠세요? 뭐, 늘 그렇죠. 사람들 많이 줄었죠? 석진은 라면, 국물을 한번 들이킨 뒤 사실대로 말했다. 예. 줄어도 너무 줄어서 이제는 가게를 지키는 건지 그냥 버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에는 웃음이 없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예. 저도 가게는 아니지만 집을 지키는 건지 버티는 건지 헷갈릴 때 많아요. 남편이 없어진 지 오래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오래된 상처를 통과해 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석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라면 국물만 한 번 더 떠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의 상처도 더 또렷한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다. 갈등의 직접적인 폭발은 뜻밖에도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양복에 코트,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아버지. 아들은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가게.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한 문장이 가게 안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석진은 튀김을 뒤집던 집게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생각했어요. 손님도 줄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가게 계시는 게 솔직히 좀 마음이 무거워요. 아들은 미리 준비해 온 듯 부동산에서 알아본 권리금 시세, 계약 기간, 가게를 정리했을 때 남게 될 금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작은 빌라 전세 얻고도 조금 남아요. 그 돈이면 아버지 혼자 사시기에 충분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좀 쉬셔도 되잖아요. 석진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래서 이게 다 날 위한 생각이라는 거냐?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애도 크고 대출도 있고 솔직히 아버지 가게 쪽까지 계속 신경 쓰긴 쉽지 않아요. 그 말은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억지 부탁도 위로도 아니라 그저 쌓인 계산의 결과였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석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안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가게 정리하면 그가 낮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집 구해드리고 필요한 건 저희가 최대한 챙길게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셔야 되면 그것도 저희가 알아보고. 그만해라. 석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아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저는 그냥 그만하자고 했다. 지금은 그만하자. 석진의 얼굴에는 분노와 서러움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이 떠 있었다.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 봉투만 카운터 위에 올려둔 채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석진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천천히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나더러 이제 그만 빠지라는 거냐? 그의 입술 사이로 그 말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그날 이후 석진은 며칠 동안 자원봉사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휴대폰에 찍힌 주민센터 번호를 여러 번 봤지만 받지 않았다. 도연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봉사일에 공원에 나와도 말벗 봉사에 가도 늘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사회복지사는 가게가 바쁘신가 봐요라고 말했지만 도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혹시 그만두려는 건 아닐까? 오해는 늘 작은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풀 기회를 놓치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관계는 어긋나기 마련이었다. 석진이 봉사에 나가지 않기 시작한 지 2주째. 주민센터 복지팀에서 직접 가게로 그를 찾아왔다. 30 언저리의 사회복지사 수진이었다. 어르신, 요즘 왜 안 나오세요? 다들 기다리시는데. 석진은 튀김을 뒤집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다. 가게가 좀 바빠서 그렇지 별일은 아니야. 수진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텅 빈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쁘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풍경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안 나오셔서 김도연 어르신이 제일 허전해 하세요. 석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도연 씨가? 예. 둘이 같은 조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말투가 비슷하세요. 둘 다 감정 많이 표현 안 하시면서 필요한 말은 딱 하시잖아요. 수지는 가볍게 농담하려 했지만 석진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내가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랬어. 그 생각 많은 일이 혹시 가게 때문이세요?
정곡을 찔리자 석진은 흠칫 놀라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지도 눈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 가게 정리하거나 집 정리하거나 인생 이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비슷한 자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위로 같기도 현실 통보 같기도 했다. 그리고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자원봉사단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 예. 위에서 성실히 나오는 어르신들이 소수라고 판단해서 내년에 축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더 소중해요. 석진은 그제야 알아챘다. 자신이 빠진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좀 애매한 줄 알았거든.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사람.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김도연 어르신한테는 전혀 안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가게 안허공에 오래 떠 있었다. 그날 밤 석진은 오랜만에 공원을 찾았다. 공원 입구에는 환경정비 봉사자 모집 안내문 위에 예산 축소로 활동 규모 조정 예정이라는 작은 글귀가 추가로 붙어 있었다. 벤치 하나에 누군가 혼자 앉아 있었다. 형광 조끼를 벗고 집에서 입고 나온 듯한 니트 차림의 도연이었다. 김도연 씨. 석진이 조심스레 부르자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살아는 있었네요. 농담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서운함이 완전히 가려지지는 않았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가게 때문에요? 석진은 대답 대신 그녀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아들이 그러더라고. 이제 가게 접고 작은 집 얻어서 편하게 좀 살라고. 나쁜 말은 아니네요. 나쁜 말은 아니지. 근데 이상하게 넌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들리더라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손가락이 벤치 모서리를 괜히 긁고 있었다. 평생 가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만 접자고 하니까 내가 빠지고 나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더라고. 도연은 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노인의 뺨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보이지 않는 멍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못 정했지. 그는 조용히 웃었다. 괜한 자존심인지 아니면 마지막 고집인지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애들 몫인지 헷갈리더라고.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요. 예, 나도 비슷했어요. 남편 떠나고 나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녀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듯 눈을 감았다 뜨며 말을 이었다. 엄마, 요양병원 알아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나를 어디에다 잘 넣어두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석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도연은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깊게 한 적이 없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 가기로 결정하면 그건 아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먼저 포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녀는 손등에 작은 반창고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래서 그냥 얘기했어요. 나 아직 여기저기 다니면서 귀찮게 할 만큼은 안 늙었다고.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석진 씨. 예. 나는요, 요즘 하루 중에 공원에서 빗자루 잡고 사람들 얘기 들어주는 시간이 제일 사람 같아요. 그녀는 조금 더 솔직한 눈빛으로 덧붙였다. 가게 접든 안 접든 여기 오는 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랑 같은 조로 욕먹을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부탁이 들어 있었다.
석진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도 집에만 있으면 진짜 늙을 것 같긴 하더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너무 심각하게 굴었네. 다시 나올게. 도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같이 빗자루 잡는 거예요. 그 순간 공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노란 불빛이 벤치 위 두 사람의 실루엣을 감싸며 겨울 끝자락의 공기를 조금 덜 차갑게 만들었다. 몇 주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주민센터 강당에 모두가 모였고 사회복지사 수진이 단상에 섰다.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다. 구청에서 예산 조정이 들어왔어요. 내년부터 시니어 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강당 안이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역시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그래도 그럴 줄 알았다고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활동만 남기고 지금처럼 주 2회씩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수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줄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들었다. 우리는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요? 눈물 섞인 목소리에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다. 집에만 있으라고요? TV만 보다가 잠만 자다가 그냥 그렇게 있으라고요? 수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 의견을 듣고 다시 위에 건의해 보려고. 그때 지금까지 늘 뒷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석진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해 쏠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나 한석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생각보다 또렷했다. 젊을 땐 먹고 사느라 바빠서 남 도와주는 거라곤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내 가게 지키고 내 아내, 내 애들 챙기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으니까 강당 안공기가 조금씩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근데 말이에요. 나이 들고 아내 먼저 가고 애들도 바쁘다고 얼굴 못 보러 오고 가게에도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약간 떨렸다. 아, 이제 내 인생은 덤이구나. 그 문장은 오랫동안 혼자만 알고 있던 속마음을 꺼낸 고백 같았다. 집에 앉아 TV만 보다 보니까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내가 있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 몇몇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여기 와서 빗자루도 잡아보고 다른 어르신 얘기도 들어보고 나보다 먼저 힘든 일 겪은 사람들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내가 내 인생을 너무 함부로 끝났다고 말했구나. 그냥 혼자 앉아서 그렇게 정리해버린 거였구나. 석진은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깝게 당겼다. 나는요, 이 자원봉사가 동네 위한 일이라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조금 덜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길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깊숙이 내려앉았다. 예산이라는 거 중요한 거 알지요. 돈이 있어야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거니깐.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이 숫자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 석진은 강당 뒤쪽 구청에서 나온 담당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집에 TV만 보면서 언제 죽나 기다리다가 간신히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서 빗자루 잡고 사람들 얘기 들어주면서 겨우 나는 아직 끝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시간이 줄어들면 예산은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을 혼자서 끝났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이 동네가 원하는 일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당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여러 손뼉 소리가 겹쳐졌다. 석진은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눈앞에 도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별말 없이 그의 어깨를 한 번 툭 쳤다. 추가 시간 남았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 추가 시간 정도는 남았다고. 지금 방금 그 시간 쓴 거예요. 석진은 얼굴을 살짝 붉혔다. 내가 그런 말까지 했었나? 네, 했어요. 도연은 눈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방금 그 말 잘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아직 덜 끝났다 싶어지니까. 며칠 뒤 구청에서 공식 공문이 내려왔다. 동시니어 자원봉사단 프로그램 유지 일부 개선안과 함께 지속 운영. 예산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없게 되었다. 대신 봉사자들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활동 내용을 스스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석진과 도연은 새로운 모임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다. 시니어 생활 글쓰기 모임 내 인생, 내가 직접 써보기. 매주 한 번 공원 근처 작은 카페 구석에 모여 공책 하나씩을 펼쳐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시간. 석진의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생 후반부에 찾아온 뜻밖의 희망. 그 아래 가게 이야기, 명숙 이야기, 아들과의 갈등, 도연과의 만남, 자원봉사에서 본 얼굴들이 조금씩 글자가 되어 쌓여갔다. 가게는 결국 정리하기로 했다. 석진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이번 봄 안에 정리하자. 정말요, 아버지? 응. 대신 조건 하나 있다. 아들은 놀랍다는 듯 물었다. 조건이요? 가게 접는 날 너도 와서 마지막으로 떡볶이 한 그릇은 먹고 가라. 여기서 잘한 게 너도 반은 있을 거니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 섞인 한숨이 들렸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 사장 아니야, 이제. 그래도 저한테는 평생 사장님이죠. 가게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는 날 석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도연과 자원봉사자 몇 명, 그리고 아들 가족까지 와서 가게 안을 한 번씩 둘러보고 갔다. 낡은 의자, 오래된 냄비, 명숙 사진이 걸려있던 자리. 석진은 사진을 조심히 떼어 품에 넣었다. 이제 집이 아니라 공원에도 좀 같이 나가자. 그 말은 사진 속 명숙에게 하는 듯 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듯 했다. 몇 달 후 다시 공원 벤치. 석진은 낡은 패딩 대신 도연이 색 좀 밝히라며 선물해준 짙은 남색 점퍼를 입고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언제나처럼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나 아직 끝난 거 아니지? 그는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졌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금 더 농담과 여유가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당연하죠.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또 몇 년을 귀찮게 살 건지 그게 조금 걱정될 뿐이에요. 둘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석진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추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어쩌면 진짜 내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멀리서 자원봉사자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석진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석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도연을 돌아봤다. 가야지. 아직 근무 시간 안 끝났으니까. 둘은 나란히 걸어갔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하늘은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그 애매한 색이 왠지 지금 두 사람의 인생과 닮아 있었다. 어떤 사람의 전반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남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에 복사본일 필요는 없다는 것. 이미 끝난 인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부터 살짝 지워보면 어떨까요? 아직 당신을 기다리는 벤치 한 자리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